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 김선생입니다. 여러분들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고 기억력을 높이기 위해 11월 5일부터 저를 지지해주시는 분들과 채팅방을 잘 보시는 분들 및 채팅방, 매주 퀴즈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투자자들에게 행운 추첨에 당첨될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한 저녁 수업 핵심 내용을 일주일에 3회 이상 제출하셔도 행운 추첨에 당첨될 기회를 드려요. 공식 웹사이트에서 아카데미 혜택 섹션에서 추첨을 통해 최소 4,000원 커피 쿠폰, 최대 현금 500만원까지 추첨 가능하십니다. 또한 2개월 연속 저녁 수업의 핵심 내용을 기록하면 맥북에어 15인치를 선물로 드립니다. 매일 밤 채팅방 777로 출석 체크하시면 스타벅스 커피 쿠폰 4,0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금융계의 주요 사건은 유명한 투자자 찰리 멍거가 99세의 나이로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100세 생일을 불과 2달 앞두고 있었는데 끝내 그날까지 견디지 못했다고 합니다. 찰리 멍거는 워런 버핏의 파트너로 1975년부터 버크셔 해서웨이를 경영하며 48년 동안 7만 5천 배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는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는 회사로서는 달성하기 매우 어려운 업적입니다. 운용할 수 있는 돈이 1억 원 혹은 10억 원이라면 수십 배의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수천만 달러 이상이라면 수만 배의 수익을 달성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 결과 찰리 멍거는 워렌 버핏과 평생 동안 수천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창출했으며 세계 최고의 투자자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투자 논리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워렌 버핏과 찰리 멍거의 투자 논리에 대해 큰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말년에 내부 정보에 의존해 투자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저도 이 논리로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들의 기본 투자 논리는 우량 기업을 찾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은 정말 한국 주식시장에서 큰 수익을 내고 싶다면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가 기준 코스피는 0.08% 하락, 코스닥은 0.73% 상승, 코스피 200은 0.27% 하락했습니다. 두 시장에서 상승한 종목은 총 850개로 전체의 약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오늘 밤 주목해야 할 펀더멘털 정보. 미국에서는 국내 총생산지T 지표가 수정 발표됐는데 시장에서는 당초 4.9%에서 5%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 GDP 데이터는 매 분기마다 직전 분기 데이터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9월까지가 3분기가 끝나는 날이므로 10월 말에는 3분기 예상치가, 11월 말에는 수정 수치가, 12월 말에는 최종 수치가 발표됩니다. 현재 미국 GDP는 5%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GDP가 1.4%라는 점을 감안하면 무서울 정도의 수치입니다. 이 데이터는 미국의 금리 인하 정책에 좋지 않으며 주식 시장에도 좋지 않습니다.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어 정부는 고금리 정책을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EIA 원유 재고 데이터가 발표될 예정이며 시장에서는 지난번 870만 배럴 증가했으니 93만 배럴 정도 감소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 재고가 감소한다는 것은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인플레이션에 좋지 않은 소식이며 따라서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밤 이 두 가지 데이터는 전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 후 새벽쯤에 우리나라가 산업생산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이며 연간 5%, 월간 0.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전 답세에 비해 연간 비율은 증가하고 월별 비율은 감소해 전반적으로 아주 좋지도 아주 나쁘지도 않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상대적으로 주목할 만한 이슈가 많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에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일 밤 미국 경제 현황에 대한 미국 베이지북 발표와 연준 관계자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 경제와 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그리 높지 않을 수 있으며 주식시장 변동성도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금 흐름 수준에서는 오늘 기관에서 순유추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기관의 영향력이 크지 않고 시장이 외국인 투자자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인기관의 순유출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포지션 정리 속도를 유지하면서 시장에 자금이 순유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200에 대한 기관의 움직임은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흐름을 보면 기관의 매도가 전체 지수 하락을 이끌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도 코스피 200 대형주 지수가 하락 추세선에 의해 억눌리고 있다는 새로운 신호가 등장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관마다 선호하는 방식이 다르며 일부 기관은 단기 매매를 선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준과 같은 기관 투자자들은 개인 투자자와 달리 오늘 사고 내일 팔고 그 다음날 다시 사서 초단타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조 원의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매수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매수하는 것에 따라 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펀드 매니저는 육체 노동을 통해 수입을 얻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몇 번만 투자하여 일반인이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의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투자 논리는 일반적으로 장기 매매를 기반으로 합니다. 따라서 기관이 하루는 매수하고 다른 날은 매도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모습이며, 이는 여러분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나타내며 현재 시장이 방향성이 없는 시장임을 나타냅니다. 방향성을 가질 때가 언제일까요? 9월과 10월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10여일 연속 순유출을 기록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럼 현재 외국인 투자자 또는 기관이 10여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수가 있나요? 죄송하지는 없습니다. 여기서 논리는 이렇습니다. 기관이 주식시장 전체를 매우 좋게 봤을 경우 일반적으로 그들은 자금이 순유출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크거나 더 작은 자금 순유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개인 또는 외국인 투자자가 저항선에 도달하면 주식을 매도하여 지수 하락을 약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가격이 하락하고 지수가 하락하고 있지만 기관 자금이 여전히 순유입되고 있는 상황으로 기관이 매도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안정적인 추세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팔아서가 아니라 기관이 스스로 팔아서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가격을 상승시키기도 하고 가격을 하락시키기도 하고 있는데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들은 사실상 시장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 차라리 기관이 매일 아무런 매매도 하지 않고 자금을 순유입할 필요도 없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자금 순유입이 지속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 200은 현재 저항선이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관의 성과를 보면 저항선이 정말 깨진다고 해도 단기 상승은 있겠지만 상승을 지속하기는 어렵고 결국 흔들리는 장세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은 많은 돈을 버는 시기가 아니라 단기 거래 기회를 탐색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단기 기회에서 저희가 말한 몇 가지 주식이 있는데 바로 HD, 현대일렉트릭, 위메이드,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SK스퀘어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은 오늘 먼저 하락했다가 상승한 다음 마지막에 다소 반등했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HD 현대일렉트릭을 팔아도 되냐고 묻는 친구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저는 다른 종목에 매매를 하고 있어 자금이 부족하다면 포지션의 일부 지분을 적절히 줄일 수는 있지만 전부 팔지는 말라고 조언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이 지금 하락 추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봉 기준으로 두 개의 양봉의 저점을 손절 지점으로 설정하면 그럼 이 종목은 손절 지점까지 도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직 주봉 양봉의 저점도 한 번도 하락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일봉의 손절가를 설정하려면 이 손절매를 오늘의 최저점인 83,000 하방에 설정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 이 종목이 손절매가 다다르지 않는 한 주가가 자유롭게 상승하도록 내버려두고 신경 쓰지 말고 정기적으로 손절매 지점을 업데이트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위메이드인데 비트코인이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며 5천만 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현재 게임 섹터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산 게임의 발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과거 게임 산업은 대전형 게임을 잘 만들어서 잘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콘텐츠형 게임, 즉 줄거리나 모험이 있는 게임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젤다의 전설이나 곧 출시될 GTA 6 등 AAA급 대작들이 모두 이 범주에 속하며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모두가 전환하고 있지만 국내 시장에는 아직 그런 게임이 없습니다. 결국엔 많은 기업이 블록체인으로 방향을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많은 게임 주식과 블록체인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비트코인 가격을 보고 지금 이 종목에 적합한 기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위메이드 현재로서는 앞서 설명한 흔들리는 범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고점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덜 흥미롭습니다. 주가가 6만 또는 62,000을 다시 돌파할 수 있다면 다음에는 가격이 8만 또는 9만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봉은 힘이 부족해서 BTC처럼 상승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가 기회가 있으면 바로 매수하고 기회가 없으면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오늘 꽤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였지만 원래 20만으로 설정했던 목표치에 한번 다다랐습니다. 그 후 시장은 빠르게 하락했고 오늘 저인 일부를 매도했습니다. 나머지 포지션도 손절매가 설정되어 있어 특별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향후일에서 이거래일, 즉 금요일 오후까지 집중해서 시장이 계속 상승할 수 있는지 지켜볼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손절 지점에 도달하지 않는 한 차례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다시 20만을 돌파한다면 저인 새로운 고점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손절매 수준에 도달하면 저인 정상적으로 시장에서 빠져나올 겁니다. 다른 하나는 주식시장 수익 플랜으로 현재도 SK스퀘어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만 아직 주가가 목표 수준까지 오르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목표 수준도 최종 목표 수준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께 주식을 사라고 했을 때 특정 위치에 도달해서
바로 주식을 파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약간의 리스크를 감수하고 시세가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지켜보고 싶은 겁니다. 이제 SK스퀘어의 주가는 52,000입니다. 우린 이 위치에서 꼭 매락해야 할까요? 당연히 아니죠. 이 위치로 가서 살펴보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면 조금 더 올라가도록 놔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세가 5만을 돌파할 수 있지만 새로운 최고치도 더 멀리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수익 플랜은 단기적인 방식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벌고 싶고 큰 돈은 종종 예상치 못한 시기에 추세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많은 돈을 버는 두 가지 유형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할 것입니다. 최근 친구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한 가지 패턴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장 사이클에 대해 잘 모르고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들은 종종 기업에 대한 단기적인 호재나 악재에 따라 주식을 사고 팔지만 그 호재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생각 없이 주식을 사고 팔곤 합니다. 따라서 한국 주식시장은 센티먼트 사이클이 전체 매매 스타일을 지배한다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미국 주식시장과 미국에서 시장을 확장하고 있는 일부 기업은 훨씬 더 실적 지향적입니다. 미국 투자자와 소비자 모두 궁극적으로 기업의 주가를 실적과 연결시킵니다. 하지만 한국 주식시장에서 기업은 주로 자국 내에서의 사업에 집중하며 일부 해외에서 사업을 하기도 하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사업을 하지 않으며 주요 투자자도 거의 대부분 한국인입니다. 이런 경우 센티멘트 사이클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정확한 논리는 마지막에 요약해드리고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 몇 가지 예시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저는 어떤 제품을 사용하든 그 제품과 관련된 주식을 매수하면 된다는 생각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카카오를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사용한다면 카카오의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죠. 삼성 휴대폰을 사용한다면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사실입니다. 저는 2003년에 삼성전자 주식을 처음 매수한 이래로 수년 동안 보유해왔고 여러 번 추가 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삼성은 반도체 분야와 휴대폰 시장 모두에서 매우 빠르게 성장하며 전 세계로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투자 논리는 옳았고 주가는 계속 상승했습니다. 당시 주가는 여러 차례 상승 삼박형 움직임을 보였고 매번 가격이 상승할 때마다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었고 주가는 계속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펀더멘털로 보나 기술적으로 보나 매우 건전한 논리여서 이 주식을 매수하면 분명히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이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삼성은 휴대폰과 반도체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을 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시장에서도 북미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 삼성의 냉장고와 TV는 모두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25에서 30%로 1위를 차지했고 사업도 매우 좋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주가 상승이 탄탄한 펀더멘털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이 저희 초기 투자 논리였습니다. 나중에 다시 카카오로 돌아와 보니 앞서 언급한 것과는 다른 점들이 있었습니다. 카카오 채팅 소프트웨어는 사실 2010년에 만들어진 비교적 새로운 제품입니다. 그 이전에는 페이스북이나 왓츠앱과 같은 채팅 소프트웨어가 있었는데 왓츠앱은 카카오와 기능적인 면에서 비슷한 점이 있지만 실제로는 기능적인 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용법이 매우 쉬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고민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이건 분명 매우 좋은 소프트웨어이고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데 그럼 삼성전자 주식처럼 쓰는 것을 산다는 원칙에 따라 이 주식을 계속 사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2010년 6월에 카카오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당시 주가의 흐름은 차트의 가장 가운데 영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이전 주가는 안정적으로 상승한 것이 아니라 뚜렷한 상승과 하락 주기를 거쳤습니다. 제가 매수했을 때는 주가가 상승 국면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좋은 제품이고 국내에서 급성장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주가는 오랫동안 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카카오는 큰 인기를 얻었고 2014년 초에는 국내 시장 점유율이 95%에 달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 점유율 상승에 비해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지 않고 큰 폭에 흔들리는 상승 구간 내에서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이는 무엇을 시사할까요? 당시 비슷한 제품이 두 개 정도 있었는데 네이버가 만든 일본 자회사가 라인을 출시했고 이 제품은 일본, 대만 등에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중국 기업인 텐센트도 위챗을 출시했습니다. 이 두 제품은 실제로 카카오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차용했지만 현지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해 카카오의 해외 진출이 덜해졌습니다. 반면 위챗 출시 이후 모기업인 텐센트의 주가는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라인 출시 이후 네이버의 주가는 이와 비슷한 상승 추세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는 매우 유사하게 움직였습니다. 이 두 회사는 실제로 해외에서도 시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라인은 해외 시장에서 매우 빠르게 확장하고 있지만 주가는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출하고 있는 주요 시장이 거대한 북미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 아닌 아시아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오랫동안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실제 주가 급등은 2020년 말부터 2021년까지 발생했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제품 확장이 이루어졌고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실질적인 주가 상승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카카오 주가는 2020년 이전에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2010년부터 카카오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했는데 2019년까지 주가는 거의 변동이 없었고 사실 팔지 않았다면 9년 동안 수익 없이 주식을 보유하고만 있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핵심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영업원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해 사용자 수와 시장 규모가 항상 제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자금 부족으로 인해 이미 시가 총액 측면에서 꽤 높은 순위에 올랐지만 충분한 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주가가 충분히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정말 많이 올랐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중앙은행들이 화폐를 걸어 발행했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양의 화폐가 풀렸습니다. 이때가 바로 진정으로 돈을 벌 수 있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주식은 미국 시장에 접근하지 못하고 국내 또는 주변국에서만 발전해 기업 실적에 의존해 대규모 강세장을 형성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자금이 풍부하다면 주가는 자연스럽게 대규모 상승장을 형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번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진정으로 거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곤 했는데요. 바로 시장 환경, 자금, 시장 사이클입니다. 즉, 회사에 아무리 좋은 소식이 있어도 시장에 자금이 충분하지 않으면 아무리 호재가 있어도 주가를 끌어올릴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시장 동향과 전반적인 주식시장 성과는 투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매일 외국 자본과 기관 자금의 흐름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시장에 좋은 소식이 있는지, 시장이 자금 측면에서 개선되고 있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로 올해 2차 전지 주가가 상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글로벌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2차 전지 기술은 가장 발전된 것도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이 훨씬 더 큰 기업을 보유하고 있고 연구 개발 시간과 시장 규모 면에서도 우리를 능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자면 그럼 여러분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 올해 초에 시장이 작은 강세장을 형성한다면 몇몇 기업들은 반드시 상승할 것입니다. 너무 작은 기업은 감히 매수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작아서는 안 되지만 대형주들의 경우에도 개인 투자자가 밀어 올릴 수 없기 때문에 대형주도 아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중간 정도의 시가총액을 가진 주식이어야 합니다. 또한 테마적인 성격이 강한 영역을 다루고 있어야 합니다. 2차 전지 주식은 이 논리에 따라 현재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거래 전략의 주가가 상승하면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중요한 신호가 포함되어 있나요? 이 신호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주식 또는 주식들이 많은 자금을 유치하는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논리가 없으면 주식 구매로 수익을 올릴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회사가 좋다고 말하는데 그거 아세요? 많은 전문 투자자와 기관이 리서치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다지 좋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2차 전지 주가가 실제로 상승했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은 매수를 따라가지 않았고 우리를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월과 4월에 시장이 가장 빠르게 상승했지만 그 기간 동안 코스닥 지수 전체에서 외국인 자본이 순유출되었습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2차 전지 산업에 대해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 주가는 왜 여전히 상승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수많은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이 시장을 지탱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기 종목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그 논리도 매우 간단하며 기본적인 투기 방법입니다. 시장의 자본 환경이 허락하는 한 특정 테마 주식은 급등할 것입니다. 이를 종목의 주가는 산업 전체보다 훨씬 빠르게 상승했고 심지어 한국은 해당 분야의 국내 기업보다 더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을 강타한 상품을 만들어낸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기업들이 과거에 보여준 시장 확장 속도를 뛰어넘는 속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돈을 벌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핵심 논리는 무엇일까요? 한국 시장에서 주로 거래되는 주식, 특히 시장 대부분이 한국 및 인근 지역에 맞춰져 있는 기업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과 분위기가 가져오는 사이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지 않나요?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근본적인 논리입니다. 두 가지 예를 더 들자면 미국에서 실질적 실적 확대를 달성한 전 세계 모든 기업의 주가가 모두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여러 번 말씀드린 TDD는 제가 미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테슬라를 매수했지만 2019년과 2020년에 매수한 것이 아니라면 2021년 테슬라의 주가는 2019년에 비해 20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여러분, 시가총액이 이렇게 큰 회사가 2년 만에 이미 20배 이상 상승했다면 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일론 머스크 자신도 자신의 보유 지분을 줄이고 있는데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테슬라는 이미 북미와 전 세계 판매량에서 세계 1위인데 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더 이상 투기할 게 뭐가 있을까요? 많은 친구들이 2021년 말과 2022년에 테슬라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런 상황은 매우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큰 회사가 이렇게 큰 거품을 물고 있는데도 매수한다는 건 한국의 투기 논리를 그대로 세계 시장에 가져왔다는 건데 이는 매우 잘못된 방향입니다. 제가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제가 미국 주식시장에서 갖고 있는 지분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TDD입니다. 전 세계에서 자국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한 후 미국 시장으로 넘어와서도 여전히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은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이 논리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회사의 주가는 2배, 3배가 아니라 반드시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어떤 분이 저에게 미국에서 어떤 주식을 매수할지 물었습니다. 저는 PDD를 사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수십, 수백 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 요점은 미국 주식을 매수한다면 PDD 지분이 만주에 도달할 때까지 다른 주식을 매수할 생각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만주에 도달할 때까지 다른 주식을 매수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찰리 멍거가 오늘 사망했습니다. 찰리 멍거의 투자 스타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여러 번 강조했는데 그건 바로 최고의 기회를 찾아서 그 기회에 모든 돈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향후 5년 동안 한국 주식시장의 기회와 별개로 저는 미국 주식시장에서 암호화폐, PDD, 기술주에 대해 가장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암호화폐도 일종의 기술주입니다. 삼성이든 미국 주식시장과 관련된 다른 투자든 미국 시장과 관련된 투자의 논리에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종목이 반드시 미국 시장에서 매우 빠르게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젯밤 PDD 주가가 18% 급등한 것처럼요. 이는 예상치를 뛰어넘는 3분기 실적 발표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미국 투자자들은 매우 어리석고 반응이 매우 느리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투자자들은 미국에 기반을 둔 상장 기업만 알고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잘 몰라 구매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회사가 재무 보고서를 발표하고 기대치를 초과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구매를 시작할 것입니다. 실적 발표 후에 매수해도 큰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주식 매수 원칙은 무엇인가요? 즉, 해당 기업에 대해 잘 알고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알아야 하며 실적 발표 전에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주식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감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미국 시장에서도 잘 될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합니다. 여러분은 미국에 본사를 둔 상장사는 잘 모르지만 한국 상장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본국에서 치열한 경쟁을 경험했고 이제는 자신만의 경쟁 우위를 만들어 미국에서 더 큰 규모로 계속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미국 시장에서 어떤 한국 기업이 최고의 성과를 내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여러분은 반드시 이 회사가 미국 시장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재무 보고서가 시장의 기대보다 좋아야 한다는 것을 안 뒤에 이 주식을 사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따라서 미국 시장에 투자하려면 투자 논리가 실제 미국 시장 성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미국 투자자들은 매우 느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기업을 잘 알고 있다면 매우 큰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한 암호화폐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루나 UST 그리고 이후의 루나 클래식 LUNC과 뉴루나가 포함됩니다. 이는 오늘 말씀드리는 주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일련의 방법을 어떤 주식이나 다른 시장에 적용하든 보편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투자 기회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미국 시장에서 실제 성과와 빠른 확장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뛰어난 실적을 거두지 못하면 성장의 여지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1억 명이 채 되지 않는 반면 세계 최고의 인터넷 기업들은 영어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글로벌 소비 영역에서 이미 미국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빠르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미국 시장에서의 실제 실적이나 확장 속도가 없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 충분한 인기와 자금이 있는지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세가 좋고 전반적인 환경이 좋으며 자본이 충분하다면 주가와 거래량의 신호에 따라 투자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돌파와 펀더멘털 열기가 있는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수익 창출의 핵심 논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장의 주기는 무엇인가라는 추가적인 주의 사항이 생깁니다. 상승은 필연적으로 하락을 동반합니다. 우리는 어떤 주식이든 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을 벌기 위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주식으로 3배, 5배, 10배, 심지어 100배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100배의 수익을 내는 주식은 많이 못 봤지만 100배의 수익을 내는 암호화폐는 많이 봤어요.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돈을 버는 것이니 특정 주식이나 암호화폐가 영원히 오를 것이고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쉽게 믿지 마세요. 따라서 이 논리를 염두에 두면 국내 주식이든 암호화폐든 수십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두 고유한 주기가 있습니다. 추세가 좋을 때는 과감하게 진격하고 적게 벌면 그냥 손해봤다 여기세요. 추세가 좋지 않을 때는 맘 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되고 수세에 반하는 주식은 급하게 매수하지 마세요. 여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오늘 제가 공유한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수년 동안 축적된 저의 경험이며 저는 이 판별 능력으로 지금까지 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공유할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 전날 밤 경제 데이터의 성과에 대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봬요.